자, 냉전 체제 해체와 동아시아 상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냉전 체제 붕괴란 어떤 걸 얘기하냐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도 함께 붕괴가 됩니다. 여기 계기가 된 것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하면서부터인데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라는 집권자가 이 사람 아직도 살아 있어요. 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추진한 개혁 개방 정책이 있었죠. 이 개혁 개방 정책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도이머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면 소련이건 중국이건 혹은 베트남이건 간에 이 북한을 제외한, 심지어 북한마저도 그거 비슷한 걸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개혁개방 정책이 유행을 타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노선 추진이 뭐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의 사회주의 정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소련의 개혁과 개방 노선은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고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90년대 초반에 붕괴되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 사회 상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나뉘어서 서로 교류가 굉장히 없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거의 안 맺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냉전 체제가 붕괴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 사회주의권하고 마지막까지 교류를 안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니까 92년에 중국이랑 수교를 하고, 또 92년에 한국, 베트남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상호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유엔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북한이 유엔에 둘 다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어느 한쪽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유엔을 가입하려고 하면 사회주의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가입을 못하고, 북한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또 자본주의권에서 거부를 해서 유엔에 가입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91년, 90년대 초반에 냉전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은 모두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90년대 초반에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91년도 9월이죠. 자, 그리고 2000년이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고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이땐 분위기가 좋았지. 막 금방 통일될 줄 아는 사람도 뭐 있었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웠지만, 자, 이후에 북한은 여전히 세습 독재나 핵 개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남북 간의 관계는 나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본과 북한 관계도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타결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결이라는 거는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수립입니다. 근데 북한과 일본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서 북한에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북한은 그 중에서 13명은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 관계에서는 이 일본인을 납치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남북한 관계는 6.15 공동선언 같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북핵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다든지 혹은 개성공업지구 폐쇄 같은 이런 긴장감을 높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체제가 해체됐다고 얘기하지만 한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상황을 보자면 70년대에 냉전이 완화되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관계 수립이 있었다면 80년대에는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85년에 소련은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진하던 거 계속 추진을 하고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86년에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색깔 달라졌죠. 이게 은근 자주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베트남 잘 안 나오지만 도이모이는 심심하면 나옵니다. 자, 90년대 들어선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체가 되죠.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러한 냉전체제 해체로 우리나라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일어나게 되고 92년이 되면 그동안 사회주의권이라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이 되고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도 국교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